안녕하세요, HM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저번 1부에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분석 2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는 이제 산업 분석을 좀 더 많이 했다면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는 중이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부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뭐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저번에 한 내용이고 링크고, 요 내용도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부에서 얘기했던 거를 간략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이야기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코로나 완화로 외부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인플레와 침체를 맞고 다시 집으로 와서 가성비 OTT를 시청하며 과자를 먹는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나가서 노는데 이제 인플레로 맞고 침체를 맞으면서 물가 쫙 오르고 내 월급도 뭐 조금씩 동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가성비 OTT 봐야겠다 하고 집으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성비로 컨텐츠를 기가 막히게 만들고, 그 예로 뭐 오징어 게임, 더글로리, 우영우 등등이 있다. 그래서 대형 OTT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앞으로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다. 이 얘기로 저번 포스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셔서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이제 오징어 게임 제작비가 200억 가량인데 다른 대표작인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더 크라운 제작에는 회당 100억, 117억을 투입하였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총 제작비가 200억이고 기묘한 이야기는 회당 95억, 더 크라운도 회당 117억.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느껴지시죠? 확 느껴지죠? 총이랑 회당이니까 여기 표시해놨죠? 이게 이제 다들 말하는 가성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법인 출자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이렇게 있어요. 뭐 화인단 픽처스, 문화창고, KPJ 뭐 이렇게 다 100%로 경영 참여로 돼 있거든요. 이것들을 보면은 여기가 왜 제가 표시를 해놨냐면 이제 화인단 픽처스는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등을 쓴 김은숙 작가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뭐 더글로리도 여기 작가님이 쓰신 거라서 거의 믿고 보는 흥행작이죠. 거의 뭐 텐트폴보다도 뭐 그냥 이분이 한다 그러면 그냥 텐트폴이고 그냥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니까 이 작가님을 이제 화이트 피처 소속이고, 요것도 스튜디오 드래곤 경영 참여인 지분 100%인 회사고요. 보시면 문화창고에는 김은숙 작가님하고 오랜 호흡을 맞춘 이응복 감독님, 요분하고 맞춘 이응복 감독님 계시고, 별에서 온 그대 사랑의 불식착을 쓴 박지은 작가님도 계시고, 이것도 100%고 지분. 보면은 다 유명한 작품들이에요. 별에서 온 그대는 뭐 사실 뭐 중국에서 엄청났죠. 요렇게 이렇게 김수현 별그대 작가, 박지은 신작의 눈물의 여왕 확정 믿고 보는 23년 돌아옵니다. KPJ 대장금 선덕여왕 김영현 작가님, 뭐 이렇게 보시면 엄청 좋은 작가님들이나 감독님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작가님들이 많지만 정말 유명한 작품들과 정말 뭐 이렇게 흥행 보증하는 이렇게 작가님들, 감독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리포트에서 가져온 건데 22년 작품들과 23년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지고, 여기 보면은 사실 22년하고 23년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실 나오는 작품들이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거는 이제 확정된 것들이고 이제 더 많이 방영될 예정이 한 30 몇 개 된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들어가서 나중에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 글로벌 드라마 32편 제작 시동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제작할 예정이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은 하반기 추가될 라인업까지 고려하면 올해 스튜디오 드래곤과 자회사 관계사가 제작할 드라마는 최소 32편 이상이라 지난해보다 편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현재 3,476개 에피소드와 크리에이터 30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200개 이상 국가에 유통을 하고 있고 드라마로 기획, 개발 중인 IP만 150편 이상이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자, 하반기 추가될 라인업, 공개된 드라마 횟수보다 더 많다. 최소 32편. 맞죠? 지난해보다 편수가 늘어날 것, 매출이 증가한다. 3,476개 에피소드 보유, 판매할 수 있는 드라마 개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요 3,476개가 한 나라에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중국한테 판매된 드라마도 미국에도 팔 수 있고, 뭐 인도네시아에도 팔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이제 다리를 걸칠 수가 있는 거죠. 크리에이터 299명, 그러니까 작가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캐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개 이상 거래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라마로 기획 개발 중인 IP는 150편 이상. 그래서 작가님들이 보통 작업 기간이 뭐 2년에 한 편 정도 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300분 정도가 이제 작가님들이 계시니까 2년에 한 편이라고 생각했을 때 풀캐파 거의 뭐 100%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어느 리포트에서 봤었는데 찾다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 작가님들이 2년에 한 편 정도 제작이라고 하니까 요 부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모두 긍정적인 해설이라서요, 이제 정말 뭐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빠지지 않고 있다라고만 보면 되고, 뭐 이제 저기 하방이 조금 단단하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하방이 단단한 기업을 사고 우회가 극심한 기업을 사야 좀 더 긍정적인 요소가 나왔을 때 주가가 팍 튀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인 기사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긍정적인 기사로는 절대 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별그대 팔리고 뭐 어떤 뭐 드라마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10배 정도에 팔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미스터 선샤인은 2018년도에 이제 300억에 팔렸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2018년이니까 5년 지났죠. 4, 5년. 지금은 어떨까, 얼마일까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때도 300억인데 오징어 게임도 제작비가 200억이라고 하면은 이건 뭐 제작비고 저거는 뭐 판권이니까요. 어쨌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 왼쪽이 스튜디오 드래곤 재무고요, 오른쪽이 제이 콘텐츠인데 보시면 이제 이게 안 되네요. 대부분 스튜디오 드래곤은 사실 재무가 되게 좋아요. 유보율도 좀 많고 부채 비율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부터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제이 콘텐츠들이, 즉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한 콘텐츠 제작사들의 재무가 대부분 다 이렇거든요. 대부분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뭐 보유 작가님들도 많고 해서 보고 있고, 근데 하지만 지금 워낙 K 콘텐츠 쪽이 좋기 때문에 여기 흑자 전환을 하는 순간 주가는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제가 좀 들어가기에는 저는 좀 무섭네요. 또 가장 안전해 보여서 이게 좋고, 시총 보면은 사실은 그 내용을 보고 시총을 보면은 뭐 훌륭한 작가님들 많고, 작가 보유량 제일 많고, IP도 제일 많고, 제작 능력 제일 뛰어나고 제일 많고, 이런 거 봤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이 과연 그렇게 비쌀까? 라는 생각은 또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막 그렇다고 쌀까? 이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무리하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딱 2주 있거든요. 2주? 2주인데 플러스 2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확신을 담고 아직 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박스권이에요. 계속 상장 이후로.
그래서 뭐 지금 한 뭐 7만 얼마 정도 되는데 저는 한 8만 원, 지금 8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볼까 얼마인지? 스튜디오 드래곤 보면은 8만 원이네요. 딱 8만 원. 그래서 지금 사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7만 원대 초중반 오면 좀 의미 있게 담아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려와 줄진 잘 안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K열풍으로 전고 좀 시원하게 뚫고 주주들에게 기쁨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지금 박스권이라 거의 뭐 YG 보는 것 같아요. YG도 한참 이러다가 계속 아직도 박스권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인데 이윤년 보면은 이제 저기 보자 매출 채권이 좀 증가했고 사실 이건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증가하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주담과 통화해 보면 될 것 같고 선급금이 증가했어요. 미리 뭐 돈이 좀 나갔는데 이것도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무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좀 더 많이 증가한 거를 봤을 때 요게 사실 가장 비중이 커요. 판권이라고 한다면 작가님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면 그러면 더 제작을 많이 하고 더 캐파가 많이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또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현금 흐름은 안 좋아지고 요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가 참 걱정이야. 근데 요 부분이 많이 는다고 해서 또 좋을까? 비용이 또 증가하니까 그럼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또 무형 자산으로 또 봐버리니까 이게 또 비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그렇게 막 딱히 크게 볼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만 조금 주담이랑 통화해봐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뭐 이런 건 다 주식이고 여기 없던 게 생겼는데 이거는 보시면 요거 넥스틴이랑 스튜디오 드래곤 재팬 쪽을 투자했어요. 이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딱히 뭐 이렇게 막 재무상에서 나쁜 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주시고 이렇게 매출 증가하고 있고 유보율도 많고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니까요. 밑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오셔서 구경하시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놀러 오셔서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 유튜브도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